평생을 독일에서 교수로 지내며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로버트 슈미트 씨. 70대 중반의 이 노신사가 생전 처음 온 한국의 지하철역에서 체면도 잊은 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대체 한국인들이 그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이 노신사는 천국을 보았다며 눈물을 흘린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그가 독일로 돌아간 뒤 겨우 석 달 만에 다시 짐을 싸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일상이 세계인들에게는 얼마나 경이로운 기적인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지하철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버트 씨는 함부르크 공과대학에서 35년간 기계공학을 가르친 교수였습니다. 독일,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이자 복지 선진국 아닙니까? 하지만 그곳의 지하철 풍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로버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노인이 서 있어도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노약자석에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도 일어나지 않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2023년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독일 대중교통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비율은 겨우 18%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겨우 2명만이 노인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프랑스는 어떨까요? 2024년 파리교통공단 조사 결과 자리 양보율은 고작 23%였습니다. 미국은 더 심각합니다. 뉴욕 지하철을 연구한 컬럼비아 대학교 사회학과 보고서에 따르면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비율이 1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서구 사회는 개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입니다. 내가 먼저 앉았으니 내 자리다. 노인이든 젊은이든 상관없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죠. 심지어 노약자석조차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좌석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버트 씨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제가 70이 넘었을 때부터 지하철에서 서 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 그가 2024년 4월 손자의 권유로 처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던 그날, 로버트 씨는 김포공항역에서 2호선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80대 중반의 한국 할머니가 그보다 먼저 지하철에 타셨습니다. 그 순간 로버트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좌석에 앉아있던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자리를 양보한 겁니다. 여기 앉으세요. 말도 짧고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로버트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 저 청년이 특별히 예의 바른 사람이구나.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역에서 또 다른 노인이 타자 다른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 다음 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버트 씨는 그날 50분간의 지하철 여정에서 7번의 자리 양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2025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한국 대중교통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비율은 78%입니다. 독일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이틀 뒤 로버트 씨는 명동에서 쇼핑을 마치고 무거운 가방 2개를 들고 4호선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15kg이 넘는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들어드릴게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25살쯤 되어 보이는 한국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로버트 씨는 영어로 하니 괜찮아요 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이미 로버트 씨의 손에서 가방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려갈 때까지 들어드릴게요. 무거우시죠? 로버트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2 아들도 내 손자도 저렇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한국의 젊은이가 당연하다는 듯 내 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 청년은 로버트 씨를 지하철 플랫폼까지 안내하고 심지어 지하철이 도착하자 가방을 들고 함께 탑승해 짐칸에 넣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손을 흔들며 다음 역에서 내리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로버트 씨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씨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낯선 타인에게 이런 따뜻함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로버트 씨는 호텔에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지하철에는 노약자 우선석이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서울 지하철 전체 좌석의 23%가 노약자석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절대 앉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원 지하철에서 노약자석만 텅텅 비어있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로버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에도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죠. 한국에서는 심지어 서서 가면서도 노약자석을 비워둡니다. 이건 법 이전의 문화입니다. 실제로 2024년 서울시 교통정책과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의 92%가 노약자석에 절대 앉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독일 함부르크 교통공사 조사에서는 63%의 청년이 자리가 없으면 노약자석에도 앉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버트 씨는 한국에서 2주일을 머물며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친절이나 매너가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인들에게는 어른을 공경한다는 가치가 뼛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500년 넘게 이어진 유교 문화가 현대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지하철에서, 식당에서, 길거리에서 어디서든 젊은이들은 노인을 먼저 배려했습니다. 로버트 씨가 식당에 들어가면 젊은 직원들이 자리를 안내하며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청년들이 먼저 타고도 할아버지 먼저 타세요 라며 길을 비켜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노인이 오시면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로버트 씨는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게 오히려 부담입니다. 느리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것 자체가 존경받을 이유가 됩니다. 한국갤럽이 2025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7%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독일에서 하면 42%만이 동의했습니다. 미국은 38%였습니다. 이 수치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로버트 씨가 진짜로 감동한 건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일상 속 작은, 너무나 작은 배려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로버트 씨가 서울역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파란불이 켜지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옆에 서 있던 3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 남성이 로버트 씨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파란불이에요. 건너가세요. 영어로 천천히 말해줬습니다. 로버트 씨는 그 남성이 자신이 신호를 못 볼까봐 걱정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답하자 그 남성은 웃으며 조심히 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천천히 올라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돌아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로버트 씨가 비틀거리는 걸 보고 걱정했던 겁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데 점원이 다가와 어르신, 이게 더 저렴해요 라며 다른 제품을 권했습니다. 택시를 타면 기사님이 어르신 안전띠 매셨어요 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이 로버트 씨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노인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이건 제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2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로버트 씨는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함부르크 지하철을 탈 때마다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노인이 서 있어도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그곳이 너무나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 한국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식당에 가도 길을 걸어도 한국에서의 따뜻함이 떠올랐습니다. 로버트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국으로 이사가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던 아내도 로버트 씨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인 2024년 7월, 로버트 씨 부부는 정말로 짐을 싸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현재 로버트 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독일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75년을 살고 나서야 진짜 인간다운 사회가 무엇인지 알았네. 한국에서는 늙는다는 게 두렵지 않아. 로버트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노인 공경 문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4년 CNN은 한국의 지하철 예절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약자석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부제와 함께 비어있는 노약자석 사진을 게재했죠. 영국의 BBC는 한국인들은 어떻게 노인을 공경하는 법을 잃지 않았나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일본의 NHK도 한국의 효문화가 현대사회에 주는 교훈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2025년 OECD가 발표한 고령 친화 사회 지수에서 한국은 38개 회원국 중 5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 부문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국을 노인 친화 도시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지하철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어른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도와드리는 것, 노약자석을 비워두는 것, 이 모든 게 우리에겐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달랐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유럽도, 미국도, 일본도 이런 문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경제는 발전했지만 마음은 가난해진 겁니다. 효율과 개인주의를 최우선으로 여기다 보니 인간미가 사라진 거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면서도 우리는 이 가치를 지켰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발전시켰습니다. 노약자석 제도를 법으로 만들고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지하철역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른을 공경한다는 하나의 가치에서 출발한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보릿고개를 넘기며 자식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은 당신들은 굶으면서도 자식들 밥그릇은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막노동을 하시며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일궈낸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공경합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분들께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만의 방식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는 건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짊어진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겁니다. 노약자석을 비워두는 건 그분들께 드리는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버릇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버트 씨가 만난 한국의 청년들은 달랐습니다. 25살, 이름도 모르는 그 청년은 무거운 짐을 들어줬습니다. 20대 여학생은 에스컬레이터에서 걱정하며 말을 걸어줬습니다. 30대 직장인은 신호등 앞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202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83%가 노인을 도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미국 청소년에게 하면 45%만이 동의했습니다. 독일은 51%였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물론 모든 젊은이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청년들은 여전히 어른을 공경할 줄 압니다. 이건 우리 교육의 힘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배운 가치가 살아있는 겁니다. 한국의 노인 공경 문화는 단순히 개인의 선의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서울 지하철 전 노선에 노약자석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전체 좌석의 평균 23%가 노약자석입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내버스에 최소 8개의 노약 좌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시작된 저상버스 도입. 현재 서울시 버스의 78%가 저상버스입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도, 지팡이를 짚은 노인도 쉽게 탈 수 있게 된 겁니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율도 놀랍습니다. 2025년 기준 서울 지하철 300개역 중 297개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9%입니다. 반면 뉴욕 지하철은 472개역 중 130개역에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고작 27%입니다. 런던 지하철도 비슷합니다. 270개역 중 78개역에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노인 친화적인 인프라를 갖췄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한국만의 특별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전국 모든 지하철과 시내버스에서 노인들은 무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미국도, 일본도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없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할인 혜택을 주긴 하지만 완전 무료는 한국뿐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서울 지하철공사는 연간 조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제도를 없애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여기까지 만든 분들께 드리는 최소한의 보답이라는 것을요. 로버트 씨는 이 제도를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노인도 똑같이 교통비를 냅니다. 할인조차 없어요. 한국은 국가가 나서서 노인을 보살피는 겁니다. 한국의 노인 공경 문화는 단순히 예의가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끈입니다. 지하철에서 젊은이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할 때 그 순간 두 세대가 연결됩니다. 젊은이는 미래의 자신을 봅니다. 노인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202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팀이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은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87%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라고 답했습니다.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라는 답변도 72%나 됐습니다. 반대로 자리를 양보한 젊은이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왜 자리를 양보하셨나요? 가장 많은 답변은 당연한 일이니까였습니다. 68%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고생하셨으니까 라는 답변도 53%나 됐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씨는 지금도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면 동네 청년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하철을 타면 누군가 자리를 양보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면 누군가 도와줍니다. 로버트 씨는 독일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는 아직 인간미가 살아있어. 이곳 사람들은 노인을 버리지 않아.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기적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배려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전 세계가 경제 발전과 함께 인간미를 잃어가는 동안 한국은 2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면서도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 아닐까요? 돈만 많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기술만 발전했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이 모든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신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어주신 여러분, 노약자석을 비워두신 여러분, 신호등 앞에서 한마디 건네주신 여러분,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드는 주역입니다. 로버트 씨 같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는 화려한 건물이나 빠른 인터넷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때문입니다. 부디 이 아름다운 문화를 계속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도 이 가치를 전해주십시오.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대한민국을 진짜 위대한 나라로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 오늘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